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미통당과 협치, 민주당 정신 차려라 입니다. 자, 원래 어제까지 상임위가 모두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연기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연기시켰습니다. 본회의장에는 투표함이 있었고 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과 완전히 논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이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였고, 자, 주말 동안에 좀 더 협상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명분 쌓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아닙니다. 자, 물론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이 선동하는 글들도 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약속한 시간 월요일에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뭐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기다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갈 길 가도 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략이었을 수는 있으나 법으로 정해놓은 일자예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가 만든 국회법 아닙니까? 국회가 국회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야당하고 협상하는데 시간을 더 주는 것이 명분 쌓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고 국민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만든 법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긴다는 것,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며칠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 자체가 낡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선 의원들, 옛날 정치를 했었던 분들, 조중동 기사가 민감한 분들, 뭐 그런 분들이 많겠죠. 세상이 달라졌고요.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젠 다른 정치를 해야죠.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옛날 정치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박병석이라는 의원 자체를. 굉장히 논리정연하고요, 신사답고 그런 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의원이 아마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이틀 뭐 이렇게 좀 미룰 것이다, 그렇게 명분을 더 쌓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자, 이게 옛날 사람들의 예측이고요. 옛날 사람들의 예측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 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언론이 두렵습니까? 조중동이 두렵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해야죠. 왜 조중동을 두려워합니까? 법으로 정한 시일을 지키겠다는데 조중동이 무서워서 그거를 2, 3일 연기를 한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중동보다 국민을 무서워하십시오.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십시오. 미통당 눈치 보고 조중동 눈치 보면서 정치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도 매번 총선 때 민주당을 찍기는 하지만 저 민주당의 충성도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었던 짓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했었던 짓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60%에 육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못 쫓아가잖아요. 왜 그런지를 파악해야죠. 이런 행태를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하십시오.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정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신보라를 영입한답니다. 김혜영을 영입한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세균이라는 의원이 참 훌륭한 분인 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 왜 대권 후보가 되지 못하는지 본인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선명성이 없죠. 신보라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민주당의 젊은 인재들 중에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신부를 합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모르십니까? 뭐 일일이 나열하기도 좀 짜증나는 인물이거든요.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나경원의 그 대를 이을 국장으로 기대받던 기대주예요. 그런 사람을 청년 정책위에 뭐 인재로 영입한다고요? 인재가 그렇게 없습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권에 미련이 남아있다. 나는 상대방도 아우를 수 있는 배포가 큰 사람이다. 뭐 이런 거를 어필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세균 총리님께서 만약에 대권의 꿈을 꾸고 계시다면 지금 주변에 있는 정세균계라고 하는 사람들 다 버리십시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언들 들어서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갑자기 대권 후보가 된 이유 모르시겠습니까? 대통령병에 걸려서 대통령이 되고자 했었던 게 아닙니다. 국민들만 바라보고 국민들을 위한 행보를 하니까 국민들이 알아봐 준 것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겠다. 나는 뭔가 차별화를 두겠다. 이건 옛날 정치예요. 대통령이 되고 싶으세요? 국민들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정세균 총리님을 대권 후보로 인정을 해 줄 겁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옛날 정치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보십시오. 대통령병 걸린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일하는 능력을 보고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을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 보십시오. 좋은 분입니다. 근데 안타까워요. 갑자기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전 국민의 고용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정치예요. 이재명 도지사와 차별화를 두면서 뭔가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굳이 차별화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만 바라보고 하면 국민들이 대권 주자임을 눈치채고 띄워줄 거예요. 국민들만 보고 열심히 했는데 국민들이 나를 대권 주자로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국민들을 바라보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더 진정성 있게 국민들을 바라보고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시면 됩니다. 박병석, 정세균, 박원순 안타까워요.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기존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과의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이 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지 그걸 더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진정성 있게 하시면 됩니다. 박주민 의원, 왜 많은 국민들이 박주민 의원을 응원하고 지지하는지 아시잖아요. 지역구에서 전국구에서 다 지지받는 의원 아닙니까? 이분의 특징은 뭔가요? 차별성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 내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끝없이 고민하고 행동하는 분이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은 응원하는 겁니다. 옛날 정치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이런 전략 조언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자리도 충분히 높은 자리죠. 국무총리, 국회의장, 서울시장 높은 자리입니다. 이제 대통령 자리 외에는 더 올라갈 것이 없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세균, 박원순, 박병석 이런 사람들을 대권 후보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지지도가 높은 사람들과의 차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다는 겁니다. 미통당과 협치하라고 180석을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정치를 좀 해라. 근데 우리가 요구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놓은 국회법 지키면서 국민들을 위한 법안 빠르게 통과시키고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켜 달라. 이게 어려운 요구인가요? 이걸 왜 못하는 거죠? 조중동의 눈치를 보고 미통당의 눈치를 보는 건 옛날 정치. 자신보다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과 차별성을 두려고 억지 노력을 하는 것도 옛날 정치 스타일이에요. 지금은 국민들이 훨씬 더 똑똑해졌습니다. 예전에 7, 80년대 국민들하고 수준이 달라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차별성을 두려고 하고 조중동 눈치 보면서 명분 쌓기 하고 이런 걸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발 좀 속 시원한 정치 좀 해주십시오. 뭐가 두렵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밀어줬는데 무슨 눈치를 봅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미통당 지적하기도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 인물들에 대한 비판을 하는 건 좀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지지를 바꾸거나 미통당을 지지하겠다 이럴 수는 없죠. 저는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통당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진보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진보적이다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저는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보수가 미통당 이상 저는 보수일 수가 없죠.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이 탈북민들 말썽 부리고 대한민국 법 무시하는 탈북자들 북한으로 송환시켰으면 좋겠다. 난민 받아들이는 거 저는 또 반대합니다. 이런 거는 좀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방비 더 써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방비를 더 써야 돼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저는 더 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통당을 지지할 수가 없으니 민주당을 지지하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치 좀 보세요. 국민들 눈치를 보세요. 조중동 미통당 눈치 보지 마시고 국민들 눈치를 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좀 편하게 보일 겁니다. 옛날 정치에 갇혀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대권을 꿈꾸시는 분들도 옛날 정치에 갇혀서 전략 세우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거 촌스러워. 국민들이 그걸 알아. 좋아하질 않는다니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 안타까워요. 좋은 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버지 리더십이면 박원순 시장은 엄마의 리더십이다. 굉장히 디테일함이 장점이거든요. 이분은 시민활동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말 꼼꼼하고 디테일한 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감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언젠가 이렇게 꼼꼼한 리더십이 필요한 날이 올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적폐를 청산하고 굵직굵직한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성시켜 놓으면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지 이제 디테일로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 분명히 대한민국에는 온다. 그럴 때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리더십이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변에는 디테일 좀 포기하고 좀 더 굵직굵직하게 가라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지 자기 장점을 버리고 남의 장점을 억지로 끌고 들어온다고 한들 그게 본인의 장점이 되지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 너무 아깝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보라 김혜영 이 인재 영입 정말 악수다. 최악의 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발 옛날처럼 정치하지 마세요.
옛날 공식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 공식에다가 대입하잖아요. 오답밖에 안 나와요. 절대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미통당과의 협치, 아베랑 협치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예요. 만약에 한 걸음 더 물러서면 그때는 진짜 역풍이 불기 시작할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